자, 원리합계 시간입니다. 원리합계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계산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공식들을 쉽게 보실 겁니다. 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등비수열의 합, 그것만 공식을 알면 우리가 원리합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괜히 문제집에 나온 공식 꼭 외워야 되는 것 같지만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근데 알고 있어야죠.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말하는 게 이거 보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 매년 초 얼마씩 저축을 하는데 뭐 연이율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월 이율 뭐 복리로 계산하며 뭐 연금을 받는다, 몇 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 뭐 이런 할부로 뭐 이렇게 갚는다, 얼마씩 갚아야 되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말뜻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뜻이 일단 여러분들이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 첫 번째 예금. 예금이라는 건 너네가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저축하는 거, 너네가 가지고 있는 통장, 그게 바로 예금 통장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 내가 돈 생기면 넣고 저금하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 하는 그 통장, 그게 바로 예금입니다. 그냥 넣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들락날락 자유롭게, 그게 예금이고, 그러면 예금은 내가 딱 넣는 순간 그때부터 이자가 붙겠죠. 내가 오늘 10,000원을 넣으면 1년 동안 놔두면 1년 동안 그 10,000원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근데 이제 언제라도 중간에 내가 뺏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나를 자기네 은행에 돈을 항상 많이 저금해 놓는 VIP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율이 낮아요. 그럼 이제 이율이 조금 올라가는 게 뭐냐? 바로 적금이 있습니다. 예금이 어떻게 보면 저금이 예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적금은 좀 틀려요. 적금은 뭐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부어 넣는 거죠. 응? 내가 예금은 내가 뭐 넣고 싶을 때 넣고 뭐 빼고 싶을 때 빼는 거지만, 적금은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안 빼기로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년 동안 못 찾아. 대신에 매달 뭐 10만원이면 10만원씩, 요번 달에 10만원, 다음 달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그게 바로 적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매달 뭐 100만원씩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예금보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안 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율을 조금 더 많이 쳐줍니다.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 대신에 적금을 1년 동안 하기로 했다가 내가 한 10달 붙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돈이 필요해. 그래갖고 나 이 적금 붙은 거 해지할래요. 그래 이제 적금 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적금 깬다? 깬다. 야, 내가 적금까지 깼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적금 깼다는 게 그 적금을 해지를 했다는 건데, 해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일정 기간 동안 해지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잖아. 근데 해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네가 약속을 어겼어. 그러니까 이자는 거의 없어. 그래서 거의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원금 위주로, 원금 수준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깼다라는 건 되게 큰 일이 생겼다는 뜻이죠. 적금. 그러면 적금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연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막 뭐 김연아 같은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뭐 금메달을 따면은 막 스포츠 연금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너는 뭐 한 달에 100만원씩 뭐 몇 년 동안 주겠어. 그러면 매달 이렇게 100만원씩 나오는 거죠. 그게 연금이에요. 뭐 국민연금도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 우리가 매 월급을 탈 때마다 이제 저축을 해놓고 거기다 연금으로 넣어놓은 다음에 그 금액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매달 나눠서 받는 거지. 그게 국민연금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연금은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내가 이제 5년 동안 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요번 달에 한 번에 다 받으면 얼마니? 이걸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는 적금 계산해라 라는 문제를 거꾸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예금, 적금, 연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할부나 대출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할부, 대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4가지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더하자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문제들 약간 응용 문제들 그거 포함해서 크게 이 4가지 유형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원리합계 문제는 이 4가지 선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 4가지만 공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고 이건 어떻게 그것만 우리가 공부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예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자, 예금, 적금, 저금, 예금, 저축.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맨 처음에 10,000원을 넣는다고 쳐봐. 아니 1,000원으로 하자. 1,000원을 넣는다고 쳐봐. 그리고 이게 이율을 연이율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할게요. 지금은 일단 10%, 연이율 10%. 그러면은 얘가 1년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요? 1년 지나면은 이거에다가 1,000원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야? 1,000원에 10%. 1,000원에 10% 어떻게 계산해요? 1,000원에 10%, 100분의 10. 이거를 곱하면은 1,000원에 1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1,000원은 고스란히 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돈의 10% 이자가 이만큼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대로 원금이니까 그대로 넘어와서 1,000 플러스 1,000 곱하기 100분의 10 이거에다가 이게 그대로 넘어온 거지. 거기에다 플러스 이거에 이자가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 플러스 1,000 곱하기 100분의 10 이거에 100분의 10이 또 붙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제 되게 커 보이는데 요거를 문자로 우리가 바꾸는 순간 좀 심플해집니다. 맨 처음 원금을 우리가 A라고 하겠어요. A 첫째 항이라고 하겠어요. 원금 A. 그러면 맨 처음에 원금 A가 있었어. 그럼 이게 1년 지나면 원금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R이라고 하겠어요. 이걸 R이라고 하면은 100분의 10 여기 얘는 원금에다가 이율 곱한 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됐어? 얘가 이거야. 그러면 지금 1,000이 A고 100분의 10이 R이야. 그렇게 그냥 써갖고 이걸 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 플러스 AR의 R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는 A였는데 그 다음에 얘는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얘가 이거지. 거기에다 이걸 또 A로 묶어주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R.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모여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거예요. 천천히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론은 이제 맨 처음에 원금이 있어. 원금이 있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1년 후에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이율이 R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5년 후에 내 돈을 구하고 싶으면 맨 처음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5번 곱하면 5년 후에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내 돈은 맨 처음 원금 A에다가 1 플러스 R을 10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 잘 생각해보면 별로 안 어려운데. 그러면 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게 그냥 예금입니다. 예금. 그래서 예금은 별로 계산하는데 지금 설명이 오히려 더 어렵고 계산은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내가 내볼게요. 원금이 100만원이라고 쳐봐요. 100만원을 내가 저금을 했어. 근데 연이율 5%로 10년 동안 저금하면
10년 동안 저금하면 난 얼마를 찾으면 되니?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찾는 돈은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그럼 원래 내가 100만원 있었지. 100만원. 100만원이라고 쳐. 100만. 거기에다 지금 이율이 5%죠. 그럼 여기에다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1 플러스 R이 5%면 0.05예요. 이걸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1 플러스 0.5라고 쓰지 말고 그냥 1.05라고 쓰면 되겠지. 1.05. 1.05를 여기다 곱하면 된다고. 몇 번? 10년이니까 10번 이자가 붙겠죠. 이거 10점. 끝! 이게 끝이에요. 어려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원금에다가 연이율 5%니까 1 플러스 R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05. 그거를 10년이면 10번 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아시겠죠? 아, 그래서 예금은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 이게 오늘 할 거 중에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안 나온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일단 제일 간단한 원리합계 계산하는 패턴이 되겠어요. 예금. 제일 간단한 원리합계. 그러면은 얘 말고 이제 적금. 역시 메인은 적금이에요. 적금. 그러면 적금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좀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내가 A를 적금을 하고 그게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자가 뭐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이자가 붙었다고 쳐봐. 그럼 또 1년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얘 이자가 이렇게 붙어갖고 이게 9번 붙어갖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적금을 10년을 12달을 넣었다. 12달 1년 12달을 넣었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2제곱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적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매달 넣는 거라고 했지. 매달 넣는 거. 매달 얼마씩. 응? 그럼 얘는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저금한 돈이 A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달에 또 A를 또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얘보다는 하나 이자가 덜 붙겠죠. 그래서 11번.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다음 달에 또 나는 매달 월급 타면 맨날 10만원씩 매달 10만원씩 늘 거야. 이게 그거야. 그러면 이게 또 가갖고 얘보다는 어떻게 돼? 하나 적게 이자가 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맨 마지막에 가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12번째 1년 동안 적금을 넣기로 했으면 12월 달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12월 달에 내가 적금을 딱 늘어갔어. 그럼 넣으면 그거 또 한 달 지나갖고 다음 달 1월 달까지 이자가 이렇게 한번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내가 적금을 타는 금액이에요. 알겠죠? 이게 적금을 타는 금액이에요. 나는 그럼 얼마를 타니?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돼. 근데 이걸 지금 왜 배우냐? 얘가 등비 수열이거든. 첫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이 계속 공비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적금이에요. 적금으로 뭐 기수불, 기말불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적금은 이거를 계산하는 거고. 그랬다 쳐. 민진의 부모님은 민지의 결혼에 따른 혼수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 연이율 10%이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되는 18년 만기인 정기적금에 가입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연이율이 10%다.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8년 만기다. 요게 아니에요. 18년 만기. 18년 넣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18년 후에 혼수비용 2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해 말 2천만 원을 찾으려면 올해 초부터 매년 초 얼마씩 일정하게 저축해야 하는가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매달 넣는 게 아니에요. 1년마다 복리로 계산되는 18년 만기인 그거를 매년 초 얼마씩 저축해야 되냐. 1년에 한 번씩 넣나 봐. 근데 이제 18번 넣고 끝난다 이거죠. 그럼 맨 처음에 얼마를 넣어야 되니? A를 넣었어. 근데 이게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붙어? 연이율 10%니까 A에다가 1.1 곱한 게 붙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고 18년 동안 넣으면 A에다가 1.1 이거를 18번 이자가 이렇게 붙겠지. 그 다음 해에도 또 원금을 A1을 넣는다고.
그리고 이게 딱 해갖고 얘보다 1.1에 17개 좀 하나 덜 붙겠죠, 이자가. 그런 식으로 쭉 해갖고 맨 마지막에 A를 딱 넣으면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가 한 번 딱 붙으면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거지. 이거를 다 더하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천만 원이 된다 해갖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 더했더니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응? 여기 만원 단위야. 그러면 2천만 원. 자,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첫째 항은 A 곱하기 1.1, 공비는 1.1, 항수는 18개. 알겠죠? 다시.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이야. 공비는 1.1, 항수는 18개. 18년 동안 18번 넣으니까.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 R-1.1 마이너스 1분의 1.1에 18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 첫째 항. A 곱하기 1.1 이거죠. 우리가 찾는 건 뭐야? 매년 초 얼마씩 넣니?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얼마씩 넣니? 이걸 찾는 거니까. 그러면 1.1 빼기 1은 얼마야? 이거 그냥 바로 지우면서 계산할게요. 1.1 빼기 1은 0.1. 얘는 0.1이고, 그 다음에 1.1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봐. 0.1 양변에 곱하면 여기 200 되면서 이거 0.1 없애면서 여기 2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을 여기다 곱해봐. A는 냅두고, 그러면 얘는 1.1에 19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 1.1, 거기에다가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1을 여기다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러면 얘는 1.1에 19제곱 6.1이라고 했으니까 6.1에서 1.1 빼면 얼마야? 5. 그래서 5A가 200인 거예요. 5A가 200. 5A가 200이라고. 그럼 A는 얼마겠어? 40. 그래서 정답은 40만원 하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원리합계. 그냥 단순하게 등비수열의 한 문제를 이렇게, 너네들이 이게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써먹는 거다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돼. 그 수학과 교수님들은 이거를 몇 년을 했겠어요, 수학을. 자기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20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만 전공해갖고 그냥, 50살, 60살 될 때까지 교수로 하면서, 40년을, 넘게, 30년, 40년을 그렇게 수학만 공부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축제위원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냥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 이러니까, 에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수학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쉬운 문제. 수학은 쉬운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씨. 자, 그러면 이번에는 17번 연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자,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력이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는 이해력. 예린이에게 다음 달부터 매달 말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이 연금을 이달 말에 일시불로 한 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느냐? 월 이율은 1%고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며 1.01에 마이너스 60제곱은 0.5로 계산한다. 자, 보세요. 이번 다음 달부터 100만원씩 이제 받는데요. 다음 달부터 100만원씩 받아. 그렇게 5년간 받는데 5년이면 60개월이거든. 그러니까 100만원씩 5년 동안 60개월 받으면 100만원씩 6천만원이네? 라고 이렇게 너네들은 생각한단 말이야. 나 연금 100만원씩 60개월 받아. 그러니까 6천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네가 받는 돈은 6천이 아니라는 거죠. 6천이 아니라는 거야. 응? 왜? 너네들이 60개월 후에 받는 100만원은 그때는 100만원이지만 현재 값어치로 따지자면 60개월 후에 이자를 붙여서 100만원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는 100만원이 아닌 돈을 이자를 붙여서 60개월 후에 100만원이 되게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면 잘 보세요. 진짜 심각한데. 자, 100만원씩 5년 동안 60개월 동안 연금을 받는 거야. 그럼 요번 달에 100만원 받지. 다음 달에 또 100만원 받아.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100만원 받아. 이렇게 100만원씩 계속 받는 거야. 60개월 동안.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적금이라면
월 이율이 1%니까 여기다가 이자가 붙어서 100만원 곱하기 1.01, 1.01 이 이자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이자가 붙어갖고 100만원 곱하기 1.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자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100만원 곱하기 1.01 이렇게 한번 붙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적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이걸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렇게 받는 거거든. 근데 이번 달에 땡겨서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요번 달에 땡기면 다음 달 100만 원이 요번 달에도 100만 원이에요? 아니죠. 한 달 동안 이자가 붙어서 100만 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자 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땡길 때는 오히려 이자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 나누기 1.01로 이렇게 땡겨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이자가 1.01 붙듯이 거꾸로 땡기면 1.0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다음 달이니까 두 칸 땡겨져서 오겠네?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1.01 두 번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세 번 땡땡땡 땡겨지겠네? 그럼 그게 60개월이니까 맨 마지막 거는 몇 번? 1.01의 60제곱으로 100만 원을 나누면 되는 거죠. 1.01의 60제곱. 이걸로 100만 원 나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이거라고 치면은 공비는 1.01분의 1. 그럼 얘는 1-1.01분의 1 분의 1-1.01 이거 몇 개? 60개월 60제곱 거기에다가 첫째 항은 1.01분의 100 100만원 이거 단위는 만원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이제 끝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1.01에 마이너스 60제곱이 0.5다. 얘가 0.5다는 거죠. 1.01에 60제곱의 역수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 0.5 1에서 0.5 빼면 얼마지? 1에서 0.5 빼면 0.45 그래서 얘가 0.45가 됩니다. 아우 이거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데 0.45 얘가 0.45 그 다음에 1은 1.01분의 1.01 1.01분의 1.01 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01분의 0.01 그지? 1.01분의 0.01 1.01분의 0.01 어우 알아들으라는 거겠네. 1.01분의 0.01 1.01분의 0.01 01 이렇게 어차피 이건 101분의 1 이렇게 해도 돼요. 101분의 1 근데 이제 여기 100 곱하면 아우 101분의 1 101분의 1 분의 100 여기다 곱혀 그럼 45 거기다가 1.01분의 1 이것만 곱하면 되겠네. 끝났네. (1.01분의 0.01)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것도 날아가겠죠. 4,500이네. 4,500 계산해보면 4,500만원이 답이 된다. 아 100만원씩 60개월 동안 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6천만원 받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4,500만원을 지금부터 쪼개갖고 100만원씩 한 달 뒤에 100만원, 두 달 뒤에 100만원이 되게끔 이자를 붙였을 때 그렇게 되게끔 나눠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현재로 환산을 하면 4,500만원 밖에 안 되더라.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60개월 동안 받으면 6천만원인 줄 알았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의 값어치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푼 게 바로 연금의 상환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크! 18번입니다. 18번. 재경이는 이달 초 가격이 400만원인 물건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12번 동안 나눠서 갚는다면 매회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월 이율 1.5% 복리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40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12개월 할부로 이달 말부터 일정하게 갚는다는 거야. 12번. 그러면 얼마씩 갚아야 되니?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갚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갚고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갚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월이율이 1.5%니까 이자가 1.02로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얘도 A 곱하기 1.02로 하면서 이렇게 02로 하면서 이렇게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적금하고 틀리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할부를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 할부를 뭐 24개월 했다고 쳐봐. 그럼 24개월째에 마지막 할부금을 딱 내고 할부 끝났다 이래? 아니면은 24개월째에 할부금 딱 내고 한 달 기다렸다가 할부 끝났다 이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할부나 대출은 맨 마지막에 내면서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알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A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이걸 다 합하면 이제 우리가 할부금 넣는 총액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죠. 그럼 지금 보니까 얘는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얼마인 것 같아? 1.02로. 그래서 1.02로 마이너스 1분의 R-1분의 1.02로의 12개월 12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 첫째 항 A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400만 원짜리를 12개월 할부로 했잖아. 근데 이게 무이자 할부예요? 그게 아니죠. 무이자 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홈쇼핑이 잘 되는 거야. 무이자 할부를 하니까. 400만 원을 우리가 카드로 긁으면 그러면은 카드 회사에서는 바로 준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카드 회사한테 나눠서 12번에 나눠서 갚는 거지. 즉 카드 회사는 이미 내가 이걸 낼 때쯤에는 12개월 동안 미리 다 지불을 하고 400만 원에 12달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나한테 받으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할부나 대출을 할 때는 4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이 400만 원을 또 12달 동안 이자를 쳐줘야 돼. 1.02로에 12제곱.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거야. 무이자 할부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바로 할부 문제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결국 A를 구하는 겁니다. 1.02로에 12제곱은 1.2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1.2가 되는 거고요. 1.2. 얘 1.2. 1.2에서 1 빼니까 0.2. 0.2. 그리고 1.01에서 1 빼니까 0.02로 이렇게 되네요. 그럼 3칸 이동하고 여기도 3칸 이동하면은 15분의 200. 15분의 200. 뭐 아무튼 뭐 계산은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고 그럼 이건 3분의 5로 나누면 3분의 5, 40 이렇게 됩니다. 40, 40 이거 날라가면 이게 10. 그러면 이게 12. 3 곱하면 36. 아, 36만 원이구나 하고 이렇게 4번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할부는 여기 첫째 항이 A다 라는 거, 할부나 대출은 그거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갚는 금액도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된다. 400만원짜리 할부로 샀을 때 400만원을 갚는 게 아니라 400만원을 뭐 12개월 할부로 사면 12달 동안 이자를 쳐서 계산한 금액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라는 애가 있는데 가격이 200만원인 TV를 이달 초에 구입해서 100만원은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은 이달 말부터 매월 말에 일정한 금액으로 N번에 걸쳐서 모두 갚으려고 한다. 매월 말에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샀는데 100만원은 일시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은 할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N번에 걸쳐서 모두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니? 그러면 매달 A 갚고 또 그 다음 A 갚고 이런 식으로 갚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A 갚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돼.
그게 이자가 지금 어떻게 돼? 월 이율 1%. 1%면 여기다가 A에다 뭐 곱해야 돼요? 1.01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비가 뭐야? 1.01이라는 거예요. 첫째 항 A고. 그러면 1.01 마이너스 1분의 1.01의 n제곱 마이너스 1. n개월에 걸쳐서, n번에 걸쳐서 갚는다라고 했으니까 횟수가 n번입니다. 거기다 첫째 항은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인데 그걸 또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된다고 할부로 했으니까 n개월 동안 했으니까 1.01의 n제곱 이거를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1.01에서 1 빼면 얼마야? 0.01 0.01 그거 여기다 곱하면 얼마 돼? 이거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거 없어져. 그 다음에 이걸로 양변 나누면은 1.01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1의 n제곱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은, 찾아보면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유사한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요. 근데 돈이 부족, 돈도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달 초에 3,200만 원을 빌려 쓰고 이달부터 일정한 금액 A만 원씩 50번에 걸쳐서 나눠 갚기로 했다. 월 이율이 1%고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고 할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A1씩 계속 이제 갚는 거지 이거. A1씩 계속 갚는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A 갚으면서 이거 끝나겠지. 그럼 이거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1%니까 1.01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1.01 마이너스 1분의 1.01에 몇 개월? 50개월. 이거 50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 첫째 항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려워? R 마이너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 이거랑 똑같은데. 에? 그러면 근데 이게 얼마를 갚아야 돼? 3,200만 원을 빌렸잖아. 그러면 3,200만 원을 그냥 빌려갖고 50개월 있다가 3,200만 원 그냥 3,200만 원만 주면 좋아라 해? 안 좋아라 하죠. 뭘 쳐줘야 돼? 이자를 쳐줘야 되는 거죠. 1.01에 50제곱. 이자를 쳐줘야 되는 거죠. 50개월치 이자. 그러면 1.01에 50제곱이 1.64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1.64. 얘 1.64 되는 거고. 1.64에서 1 빼면 얼마야? 0.64. 그래서 얘는 0.64. 0.64. 1.01에서 1 빼면 얼마야? 0.01. 0.01. 그런데, 이거, 그냥 64. 이렇게 하면 되겠죠? 64. 이거 얼마라고? 1.64. 이래요. 얘는 2 곱하기 0.82. 이렇게 할 수 있죠. 2 곱하기 0.82. 그럼 2를 여기다 곱해봐. 그러면 6,400 곱하기 이거. 그게 64 곱하기 A가, 그럼 64하고 이렇게 나누면 100. 그러면 A는 82가 되면서 정답은 82만원 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2만원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21번. 정부가 수해 복구 보조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 일부를 2008년부터 매년 1월 1일 적립한다고 하자. 이때 전년도보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적립할 금액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5%씩 증액한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10조를 적립해. 근데 이게 지금 연이율이 5%니까 얼마 늘어? 10조 곱하기 1.5%니까 1.05. 이렇게 이자가 붙겠죠.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5년 동안 매년 적립을 한다 이거야. 적금처럼. 근데 그 다음 해에 10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적금은 맨 처음에 이거 10,000원 넣으면 그 다음 달도 10,000원, 그 다음 달도 10,000원 똑같이 넣지만 얘는 적립할 금액이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5%씩 증액한다. 그러니까 얘보다 5% 증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조 곱하기 1.05 이만큼 적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5% 연이율하고 증액하는 비율하고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하면 얘가 만약에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10조 곱하기 1.05의 5제곱 이게 되겠지. 근데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도 얘랑 사이즈가 어때?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하면 이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1.28로 계산하면 1.28 그러면 10조 곱하면 12.8 12.8이 5개 있으면 64 그래서 정답은 1번 64조 원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이게 진짜 막 여러분들한테 아까 연금을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연금을 줄 때는 야 100만원씩 60개월 동안 줄게 그래갖고 6천만 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였어? 4,500만 원의 값어치죠.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주는 100만 원은 이자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수해 복구 보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10조씩 뭐 이렇게 5년 동안 적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조씩 5년 한다 그러니까 50조 적립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적립할 금액을 전년도보다 5%씩 증액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립하는 금액은 64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50조 땡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64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보이는 건데 모르는 애들은 그냥 다 10조씩 5년 50조 하나보다 하고 속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발표를 할 때 뉴스를 볼 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으려면 자 22번 자 마지막 문제예요. 22번 매기는 정년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1월 1일 상여금의 일부를 적립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1월 1일 상여금의 일부를 적립한대요. 근데 적립할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액한다. 맨 처음에 100만원 적립하는 거 100만원 100만원 해갖고 2029년 12월 30일까지 20년이죠 총. 그러니까 20번 이걸 적립을 하는 거예요. 100만원 또 이제 적립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다가 이게 1년 지나면 100만 곱하기 1.04 연이율이 4%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적립하는 것도 뭐라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4%씩 증액한다. 그럼 여기보다 4%씩 증액하니까 결국 이 위에 새끼랑 똑같은 거지. 1.04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거를 20년 동안 적립을 하니까 얘가 만약에 2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원 곱하기 1.04의 2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게 물가 상승률, 뭐 경제 성장률 이런 멘트가 나오면 결국 맨 위에 줄 거가 똑같은 게 그만큼 개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4의 20제곱 1.04의 20제곱은 2.2로 계산한다. 2.2가 20개 있으면 10개 있으면 22 20개 있으면 44 거기 100만이니까 4,400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